그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인 그 대통령 당선 전에 살았던 집이 이제 드디어 팔렸다,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한 29억 원인가요? 그렇게 뭐 거래가 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상당한 17억 원 정도의 돈을 어떤 근저당을 설정을 해놨다. 즉 매수인이 그 이재명 대통령 매도인이 매수인을 향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10월쯤에 돈을 다 완납하는 조건으로 이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에 막 올라가는 걸 잡겠다고 대출은 규제하면서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집을 팔기 위해서는 상대방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나 또 민주당에서는 아니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래고 관행이었던 부분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략적이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생각해도 편법적 요소가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내놓은 규제 중에 가장 큰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 규제 이거 하고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집 사지 마. 집 빌려서 사지 마. 돈 빌려서 금융권에서 빌려서 사지 마. 그래서 분당 같은 거는 토지거래 허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고 여기는 대출 규제도 주담보대출 제가 알기로는 2억 원에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 2억 원까지는 대출해 줄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안 되라고 했는데 이게 17.7억, 17억 7천만 원을 대출을 개인 사금융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이게 근저당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 언제까지 올해 10월까지 뭐 언제까지 너 돈 받는 걸로 하고 그동안에 이자는 내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가 빌려주는 걸로 할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2억 원에 규제돼 묶여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깨고 17억 7천만 원을 대출해줬다 이런 편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 구호 슬로건 이게 뭐가 되느냐 말씀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저런 식으로 해서 이게 소위 매도자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매도자 대출의 방식을 통해서 개인적 사금융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집을 사고 또 전세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부동산 매매 인식을 불러 일으켜 줄 거고요. 저는 이거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유체 이탈적 그 행태를 보인 거다. 충분히 저는 이거는 국민이 우려를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비판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부동산 불패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깜짝 놀랐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다음에 집을 파는데 사는 사람이 돈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는 없어서 상당액은 좀 이따 지불하겠다. 지금 상식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집을 안 팔아도 비판을 하고 집을 팔아도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이걸 사금융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전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이건 말 그대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이게 더 이상 파장도 없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더 이상 정치적 파장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요. 보세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갤럽 조사. 갤럽은 금요일. 갤럽 조사 그리고 다음 주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 월요일인가요?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에 상당히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저는 이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대출 규제를 공식적으로 방해하고 그걸 부인하는 개인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오는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집을 그럼 계약을 취소하는 게 맞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아니 계약을 취소하고 이전에 그런 계약은 없어야죠. 이미 계약이 됐고 건저당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체결된 계약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은 집이 없어도 청와대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을 갈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돼요? 4년도 안 해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서. 그걸 절차적으로 이런 약간 편법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걸 사금융이라고 표현하고 이거 잘못된 거다.
돈 없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돈 없으면 빌려서 팔아도 안 되고 팔지 말아도 돈 안 되고 없으면 뭐 빌려서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부동산 사지 마라라는 네.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예. 돈 없으면 빌려서 부동산 사지 말고 전세도 내놓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대출 규제 억제 흐름을 스스로 위배한 거잖아요. 이런 인지 부조화가 어디 있어요? 일단 이 문제가 지금 두 분이 아주 격렬하게 또 토론하시는 걸 보면 어쨌든 이 문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뭐 상당히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래다.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는 아니죠.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닙니다.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돈이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뭐 사인 간의 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일단 액수가 좀 커서 사람들이 조금 이게 17억 7천만 원이나 이렇게 믿고서 이렇게 집을 파나? 근데 물론 이제 10월 달에 뭐 잔금을 다 뭐 갚는다면서요? 그 청와대 설명에 의하면 다만 왜 문제냐?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일종의 전체적인 시장을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 문턱을 높여놨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집 부동산을 매매하면서는 그것을 좀 유명무실하는 거래를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는 뭐 있을 수 있는 것 있죠.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럼 정책을 비판해야죠. 예.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다. 이 봐라. 현실적으로 대통령도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하신 거죠. 대로 내가 정책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 정책을 바꾸겠습니다라는 해명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공개하면 모르겠는데 이걸 공개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개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는 포인트는 왜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집을 파냐 이거 자체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아마 서한영 기자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갖고 있다고 뭐라고 하고 이제 팔았는데 팔면서 어쨌든 이걸 매매하기 위해서 매수인의 사정이 저러해서 이런 근저당을 설정하는 형태로 팔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렇게 팔았다고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논리야 예. 저 생각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불법과 편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의 불법과 편법이 통합을 저해하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대통령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17.7억 근저당 설정해서 매매한 이것과 관련해서 듣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걸 뭐 편법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게 왜 편법이죠? 사인 간의 거래에서 이게 뭐 집을 넘겼는데 이거 돈을 좀 덜 받았다. 그럼 거기다 근저당 거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잔금 다 받을 때까지. 네, 제 주위에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부동산 정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이거 좀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자체가 편법이다 잘못됐다 이거는 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네, 제 의견은 충분히 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청와대가 뭐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청와대 해명을 보면은 이게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은 것이고 집이 한 채뿐이어서 팔 의무는 없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매하게 된 것이다. 매수인 측 역시 부동산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을 뿐 청와대와의 별도 소통은 없었다라고 밝혔다라고 얘기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잘 들으시면서 아마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얘기를 하나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이 최고위원들의 얘기는 내일쯤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들도 사실 대표들의 대리전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내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요.